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던 오매 법칙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오매 법칙이라는 것은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얘기하는 법칙이고요. 또 이 관계에 저항이 끼어들어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매 법칙은 전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자 옴은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전류와 전압은 서로 정비례한다, 그냥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말은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는 약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다만 저항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다, 비례하는 값이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어, 여기 V는 IR. 그 V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압이었고요. 전압. 그다음 I라고 하는 것은 전류였었죠. 그죠? 전류. 전류.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항이었죠. 그죠? 여기서 저항은 이제 전기 저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옴이 이제 알아낸 것은 바로 전압의 값은 전류 곱하기 어, 저항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값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 법칙이냐면 이게 파생돼서 이렇게 전류와 저항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거리, 속력, 그다음 시간. 여러분 이 공식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거리는 같은 높이 있으면 곱하는 거,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그렇죠? 다른 높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 가지 관계처럼 전압, 전류, 저항도 비슷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어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그죠? 그다음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파생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6시 방향에 있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건전지예요. 그죠? 전지. 건전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고급스럽게 전지라고 쓸게요. 전지. 네, 전지. 그 전지에서 걸리는 전압이 바로 얼마냐면 지금 12V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12시에 있는 이 기호가 바로 뭐냐면 전기 저항. 그죠? 니크롬선 같은 저항이죠. 그죠? 지금 12V짜리를 연결했고 2옴짜리 저항을 연결했는데 여기서 전류는 얼마냐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전류. 이걸 구하기 위해선 오면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일단 V는 I 곱하기 R이었고요. 그죠? 우리는 지금 전류가 궁금한 거니까 전류를 빼고 이제 나머지를 정리하면 R분의 V. 그죠? 전류는 지금 저항분의 전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2옴분의 12V가 되고요. 그죠? 이것을 정리하면 6이기 때문에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사용해서 6암페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어, 이것만 봐도 오매 법칙이 얼마나 유용한지 여러분 딱 제 눈에 보이시죠? 그죠? 눈에 오매 법칙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지만 저항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문장으로도 기억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 그 차례로 연결하기, 나란히 연결하기 부분의 내용이고요. 저항의 모양에 따라 저항이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합성정, 전체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59페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물질이라도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저항의 길이와 저항의 크기 값을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길이가 긴 게 있겠죠. 만약에 저항의 길이가 짧다면, 전자들이 지나갈 때 어떨까요? 이렇게 끙차, 저항 지나가기 힘든 물질이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전자 두 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대견하게 잘 통과했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굵기는 똑같은데 길어진다면 여러분 얘네가 지나갈 때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저 힘든 구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얘네가 지나갈 때 많이 힘들겠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겠죠. 그죠? 두 번째도 네, 끙차. 아이고 힘들어라. 그죠? 아이고, 네. 기특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요. 이 두 물질이 같은 물질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얘가 뭐 니크롬선의 그 구성 성분인 뭐 니켈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둘 다 니켈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질이 똑같으니까 저항값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길면 길수록 애들이 통과해야 되는 구간이 늘어나니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의 크기 값도 같이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짧으면 저항의 크기 값도 작아진다라는 뜻이고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둘의 관계는 그쵸, 비례 관계겠죠. 그러니까 저항의 길이와 저항의 크기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굵기랑 크기 값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저항 값이 있는데 걔 굵기가 딱 전자가 지나가기 힘들게 얇게 돼 있다면 어떻게 지나갈까요, 얘네가? 끙끙하면서 네, 힘겹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의 통로가 굵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얘네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죠? 길이가 같은데 굵기의 차이가 있다면 얇은 게 더 지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항이 굵을수록 저항의 크기 값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굵을수록 저항의 크기는 작아진다. 얘가 굵기가 크면 이제 지나가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여러분 이런 관계 뭐라 그러죠? 저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다음 장 보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항은 비례한다. 굵기 분의 길이에. 이 말은 이제 분자에는 비례하고 분모에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B분의 C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다면 A와 C는 A와 C는 어떤 관계예요? 얘는 비례 관계고요. 그렇죠? A와 A와 B는 반비례 관계.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수식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걸 보시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길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얇으면 굵기가 작으면, 그렇죠? 굵기가 작으면 저항도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우리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5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에서 여러분 네 번째 줄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 네, 자, 노란 색깔로. 네. 여러분 니크롬선을 연결할 때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반대말은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라는 표현이랑 일맥상통하죠. 그죠? 이 두 문장에서 어, 길이, 그죠? 아이고, 글씨가 네, 저항의 길이와 저항 값은 뭐 저항 뭐 값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저항의 크기를 저항 값은 서로 비례한다. 지금 이 두 문장은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다음 읽어볼게요. 굵기에도 영향을 받는데 미크롬선이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아까 했던 표현으로 읽으면 그죠? 굵기, 그죠? 굵기분의 1 비례한다. 그죠? 저항값. 그죠?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렇게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짧을수록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값은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까 알기 쉽게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죠? 저항, 뭐 저항의 크기도 괜찮고요. 뭐 저항의 값은 길이, 그죠? 그래서 말하는 길이는 이제 저항이에요. 그죠? 어, 아이고, 저항이 아니고 네, 단면적. 혹은 네, 굵기. 네,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이 문장을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 저항의 연결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때 직렬 연결, 그러니까 차례로 연결하기, 그다음에 병렬 연결, 나란히 연결하기를 이미 배워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저 전구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전선에도 물론 이제 저항값이 있는데 저항이 아예 0은 아니고 이제 저항이 미세하게 있거든요. 네, 전구는 그죠. 저항이 있겠죠, 그죠? 전구도 이제 어떤 이제 구성 원소가 다를 거고 원자핵의 거리가 다를 거고 그에 따라서 저항값을 가질 건데 그 저항을 저 같은 저항 물질을 차례로 연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항 하나를 길게 늘어났다는 표현이랑 똑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저항을 가지는 물체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굵어진 거랑 비슷하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뭐냐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각각 저항이 길어진 거, 저항이 굵어진 거랑 연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항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 길어졌으니까 저항값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저항값은 커지겠죠. 그죠?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에 의하면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은 커진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병렬 연결. 같은 물질, 같은 저항이라도 이렇게 나란히 연결해서 굵어지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왔어요. 그럼 얘네가 지나갈 때 지나가기가 쉽겠죠. 더 넓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항을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저항값은 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나를 연결할 때보다 병렬로 두 개 연결할 때 전체 저항이 작아지겠죠. 또 여기다 옆에다가 저항을 하나 더 두게 되면 전체 저항 값은 더 적어지겠죠. 왜냐면 저항이 더 굵어진 것, 그 효과를 어, 보여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저항 값이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 연결 지어 주시면 좋은데요. 직렬 연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 저항을 직렬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값이 커진다. 왜냐하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랑 일맥상통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V는 IR이에요. 그죠? V는 IR, ohm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건전지는 지금 예를 들면 뭐 3볼트, 뭐 3볼트. 여러분 3볼트 연결하면 6볼트죠. 여러분 제가 가해주는 전압은 6볼트로 고정이에요. 건전지는 제가 막 실험에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만 바꾸는 거 있냐면 전구를 더 연결하고 빼고 이거 저항만 바꾸고 있어요. 저항만 바꾸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저항이 1ohm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I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때는 6A가 돼야겠죠. 그죠? 그죠? 만약에 근데 저항이 커졌다고 생각해봐요. 2옴이었어. 저항은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되죠? 3A가 돼야 되죠. 그죠? 만약에 저항이 3옴이었어요. 그러면 전류는 2A가 돼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게 6볼트에서 공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은 좀 중요한데요. 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값이 커지면 전압은 지금 일정한 값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는, 그죠? 약해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좀 귀엽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약해졌다는 건 일정 시간 동안 애들이 어, 지나가는 애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힘든 길이 오면 얘네들도 기진맥진해서 천천히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색이 약해진다. 됐습니다. 3번. 여러분, 하나의 스위치로 모든 전기 기구를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쳐봐요. 저 스위치를 설치했어요. 스위치를 딱 열어버리는 순간 이 회로는 전체가 열려버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이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전구도 다 전원이 동시에 꺼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스위치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전기 기구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직결 연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다음 회로가 끊어지면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3번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두 번째 전구가 끊어졌어요. 두 번째 전구가 끊어지면 첫 번째 전구랑 세 번째 전구는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얘가 끊어졌는데 얘네 둘은 안 끊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끊어짐으로써 이 회로가 연결이 끊겼어요. 그죠? 다 같이 죽는 거죠. 그죠?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는 파. 이게 바로 직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렬 연결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혹시 그 가전제품이나 어떤 여러분 그 전기 배선함에 퓨즈라고 있어요. 퓨즈. 퓨즈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이게 너무 전류가 세지게 되면 퓨즈가 끊어지죠. 그렇죠? 왜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 퓨즈 왜 끊어질까요? 전류가 강해지면 전류가 계속 강해지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끊어지면서 그 흐름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화재 방지를 해주는 친구죠. 근데 어떤 원리로 화재 방지를 해주냐면 퓨즈가 끊어지면 회로가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그죠? 퓨즈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전기가 안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전구를 연결하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콘센트에 딱 연결하면 전체가 동시에 켜지고 전체가 동시에 꺼지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은 직렬 연결돼서 하나만 끊어지게 되더라도 전체가 다 끊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이었고요. 네, 다음, 저항의 병렬 연결.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을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항을 병렬 연결하게 되면은 저항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항은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저항은 분모에 굵기가 있었잖아요. 단면적. 그래서 저항은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냐면요. V는 I, R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건전지는 안 바꾼다 그랬죠. 건전지는 예를 들면 6볼트로 지금 고정시켜 놨어요. 전지는 이제 더 이상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저항이 6옴이었어요. 6옴. 여러분 이때 전류는 얼마죠? 이제 전류는 1A겠죠. 그죠? 1A. 곱해서 6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줄어들었다고 쳐봐요. 3옴이었어. 여러분 전류는 얼마죠? 2A죠. 그죠? 2A.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전류가 뭐 아이고 그릴 데가 없는데 뭐 1옴이었어요. 1옴. 1옴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는 6옴이 6A죠. 6A. 그러니까 저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요. 저항이 지금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면 얘는 일정하니까 이제 전류가 세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전류가 세지면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전류가 세지면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있죠. 그죠?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독립적으로 각 전기기구를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스위치를 어디다가 연결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내가 여기 스위치를 열어도 전류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스위치는 얘를 제어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내가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스위치로 전체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네,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게 되면은 계속 무한대로 병렬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 저항은 점점 줄어들죠. 저항은 줄어들게 되면 전압은 일정하니까 일정하니까 I가 점점 세진다. 이게 두 개가 이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전류의 위험이 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나란히 연결한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어, 이 친구가 지금 끊어지더라도 이 친구가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라도 잘 잡아. 이게 바로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어떤 예시가 있냐면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쓰는 콘센트 있죠. 콘센트가 바로 병렬 연결의 한 예시예요. 얘를 해부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어떤 이제 어, 전구를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 전구에 이렇게 필라멘트 하나 그리고 전구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전기회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전구 연결하면 하나의 회로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도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가 두 개가 생겨서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런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어발식 연결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콘센트에.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상상도 못한 콘센트. 이렇게 연결하면 왜 위험하다 그러죠? 전기기구를 병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줄어드니까 그죠? 뭐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점점 세져서 그죠? 화재의 위험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스터가 나와요. 겨울철 화재 예방 수칙. 그래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할 경우 과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점점 세져서 이제 코드가 과열되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병렬 연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병렬 연결, 그죠?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렬 연결은 어떤 사용 예시가 있냐면 실생활에서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길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제 하나가 연결이 끊긴다고 이게 다 쫘르륵 끊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병렬 연결로 따로따로 이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그 멀티탭이나 콘센트 보여드렸어요. 이 회로 각각 이 구멍 하나하나가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콘센트에다가 이제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꽂으면 안 된다. 한 내용까지. 네, 제가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동영상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반짝거려요. 집안의 전등이 켜지면서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과 집안의 전기 제품들은 전선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연결된 수많은 전구들은 전구와 전구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콘센트에 나란히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콘센트에 노트북, 선풍기, 헤어드라이어를 연결한 경우를 생각하면 병렬 연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그런데 한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므로 두 전구의 불이 모두 꺼집니다. 하지만 두 개의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면 각각의 전구에는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려요. 이때 한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져도 다른 전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콘센트에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 콘센트에 많은 전기 제품을 연결해 동시에 사용하면 각각에 흐르는 전류가 합쳐져 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센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저도 저런 목소리가 되고 싶은데 네,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직렬로, 그러니까 차례로 연결하기, 나란히 연결하기를 배워봤는데요. 우리 교과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림과 같이 전구 세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전구 한 개 필라멘트가 끊어졌을 때 다른 두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 병렬로 연결했는데 얘가 끊어졌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꺼질까요? 아니, 같이 꺼지지 않아요. 그냥 밝기가 밝기 변화 없다. 네, 밝기 변화가 없다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근데 하나가 끊어지면 얘네 둘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에너지를 좀 덜 쓰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전구의 밝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전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압.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뭐 이게 전압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해봐요. 이렇게 전자들이 에너지를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에너지를 꽉 채운 상태로 출발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나눠 갈 때, 여러분 나눠 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갈래 길,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로 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애가 가진 에너지도 얼마예요? 100. 두 번째 애가 가진 애도 100. 세 번째 애가 가진 에너지도 1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힘들게 와서 에너지를 다 썼겠죠. 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0. 그래서 얘네가 기진백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0으로. 그죠? 다시 건전지가 에너지를 줘요. 풀 충전해요. 그럼 다시 에너지 100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가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에너지가 12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을 가진 친구 3명이 나눠가는 거거든요. 100을 가진 친구가 셋이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끊어진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콘센트에 컴퓨터도 꽂고 다리미도 꽂고 그다음에 전등도 꽂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코드를 뽑았어, 쓰다가. 그럼 여러분 전등이 더 밝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연결했다가 냉장고도 연결하고 전자레인지도 연결하고 전등도 연결했는데 전등이랑 전자레인지를 뺐어요. 그럼 냉장고가 더 세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렬 연결은 뭐 하나가 이제 없어져도 전압은 변하지 않아요. 나란하게 연결한 친구끼리는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밝기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기 변화가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저항의 굵기와 저항의 크기. 굵기랑 크기는 굵어지면 저항은 작아지니까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연결된 전기 기구가 많을수록 과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병렬 연결된 전기기구가 많을수록 과전류가 흘러 화재의 위험이 높아진다. 문어발식 연결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진도로 넘어가지 않고 학습지랑 문제풀이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그 2단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도만 사실 빨리 나가면 엄청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마찰 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매 법칙 그리고 직렬, 병렬, 연결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